오늘 뉴스룸은 V0의 수사를 막기 위해 V1이 벌인 일들을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 사건과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호출했습니다. 장소는 출입 기록이 남지 않는 대통령 안가였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불러들였습니다. 영부인 수사를 지휘하는 지검장을 만났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압력을 넣었다면 직권남용의 범죄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저 소식 박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본격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겼지만 김건희 씨에 대한 처분은 미뤄뒀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압박이 커지자 수사팀은 2023년 말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그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사정라인에서 핵심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러들였다고 JTBC에 말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송 전 지검장을 호출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출입한 흔적이 남지만 서울 삼청동 안가는 은밀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이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을 불러서 만난 겁니다. 그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무마와 관련한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고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엔 중앙지검 3차장, 대통령에 취임한 뒤엔 곧바로 승진해 요직인 중앙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JTBC는 당사자인 송 전 지검장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도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지난해 1월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던 때입니다. 김건희 씨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가 만남 뒤 김건희 씨를 소환하려던 검찰의 움직임은 쑥 들어갔습니다. 중앙지검장 교체설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검찰 안팎에선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교체설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는데도 주요 보직인 중앙지검장을 교체할 것이란 얘기가 빠르게 퍼진 겁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까지 언급됐습니다.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송 전 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 하자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이제 총장님께서 사퇴 의사까지 좀 표명하셨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의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움직임은 더 이상 없었고 송 전 지검장 교체설도 빠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예상을 깨고 정기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까지 미뤄졌습니다. 당분간 인사 개편 미루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이를 두고 지난해 1월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과 송 전 지검장의 안가에서의 만남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 소환 조사 계획을 멈추는 대신 송 전 지검장 교체도 없었던 일로 끝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씨를 수사할 전담팀이 꾸려지자 송 전 지검장을 포함한 중앙지검 지휘 라인은 결국 교체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저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에게 그때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를 소환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에선 이재명은 구속 못하면서 김건희는 조사하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2023년 7월 김건희 씨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 사건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말 결국 수사팀은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JTBC에 서면 조사만으로는 수사 종결이 어려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그 뒤에 있었던 대통령실 반응도 전했습니다. 용산에서 이재명은 구속 못 시키면서 왜 김건희를 조사하느냐는 격한 반응이 있었다며 하필 김건희 씨의 명품백 동영상이 공개됐던 시점이라 윤 전 대통령이 분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반발 때문에 김건희 씨 소환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 등 기존 지휘 라인이 물러나고 새로 교체된 지휘부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수사는 검찰총장도 배제된 채 진행됐습니다.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앙지검은 총장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김건희 씨를 출장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로 사건이 마무리된 겁니다. 도이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를 주가 조작 공범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특검은 별도 팀을 꾸리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2024년 1월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건희 씨 문제로 시끄럽던 때였습니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쪽에선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란 말까지 하며 마리 앙뚜아네트에 빗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김 씨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역으로 사퇴 압박에 몰렸고 화재 현장에 찾아가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듯 V1은 유독 V0 문제에선 그 상대를 불문하고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2018년 중앙지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뒤엔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엔 반부패부장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한 전 대표가 좌천된 뒤엔 부산고검에서 애틋한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2년 뒤 2022년 대통령 당선,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년 검찰 인연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대통령과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은 갈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김건희 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김 씨의 운명 공동체 윤 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퇴 요구 이틀 뒤 재래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그곳에서 조우했고 검찰 후배이자 여당 대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하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 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